자, 이제 저희가 소방안전관리자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요약 강의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도 들으시고, 강습 교육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재를 많이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죠?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좀 실전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단원별로 쭉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머릿속에 막 그러니까 섞여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이제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이 나온 겁니다. 파이널 문제집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단원별로 공부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볼 때 어떤 이제 문제가 막 섞여서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 중에서 적재적소, 알맞은 지식들을 빨리빨리 뽑아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리는데, 이거를 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 보통 한 50분 정도 막 걸리고 하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일일이 다 풀어주다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아는 문제들이나 쉬운 건 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엄선해서 제가 이제 그 무료 강의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그 해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보시면 이렇게 방송으로 해드린다고 하는 무료 강의 해드린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만큼이나 자세한 또 그 이제 정답 해설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혹시나 또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교재를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소방관계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잘려 있으니까 단계마다 하나씩 한 다음에 종합해서 답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옳은 걸 처음에 이제 기억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방기본법은, 자, 소방기본법이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 다음에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해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뭐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자, 공공의 안녕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그리고 이제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틀리는 문장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은 전부 다 맞는 문장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기억은 옳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화재 예방 강화지구. 자, 지구라는 말이 나오죠. 땅에 관한 거죠. 이거 무조건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땅에 관한 내용은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란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땅에 관한 권한은 누가 있다? 시도지사가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은 우리 항상 나오는 그 전통적인 오답이죠. 자, 바다에서 운행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박이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습니다. 현재 스코어 됐습니까? 기억만 맞습니다. 좀 올릴게요, 문제를. 자, 그 다음 이제 리을 미음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방관서장은, 자, 이거 쭉 보니까 아마 옮긴 물건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소방관서장은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했죠? 공고한다는 건 며칠 동안입니까? 가져온 그날부터 14일 동안이에요. 그럼 리을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미음을 봤더니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소화기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그 주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고요. 공동주택 중에서 큰 거 있죠. 아파트나 기숙사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이제 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뭐야,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기숙사 빼면 뭐가 있어?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곳에는 소화 설비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곳인데, 혹시나 위험하니까 소화기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미음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옳은 거 찾아라,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고 미음이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 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해설지를 딱 펼쳐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내용이. 그래서 왜냐면 뭐 틀린 부분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요건 여러분들이 답지를 보셔도 아마 숙지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거의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벌칙 문제예요. 벌칙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 소방기본법에 대한 벌칙이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5년 5천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거에 좀 여러분들이 중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죠. 자, 개폐장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개폐장치 조작 위반 이게 이제 긴급조치 그러니까 개폐장치 위반인데 제가 본 수업 시간을 할 때 이거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 쉽게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개폐장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폐장치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자,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은가요? 개백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개백. 자, 개백. 개폐장치 조작방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생활안전활동인데 생활안전활동은요. 이것도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을 겁니다. 뭐였을까요? 멧돼지. 자, 멧돼지를 포획하러 나갔는데 누군가 방해를 해서 멧돼지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 멧돼지를 놓치게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외우라 했습니까? 멧돼지 100벌금이다. 멧돼지 100벌금. 자,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난명령은 이제 피자가 들어가니까 피백입니다. 피백. 피백이 나오고 하나 더 있다면 이제 관백이 있어요. 관백. 이거 뭐냐? 원래 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방활동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다음에 조치를 안 취한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인에서 관백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가 있느냐? 멧돼지 100벌금, 관백, 피백, 개백, 개백. 개백은 두 개가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수도의 개폐장치란 말이 나오면 개백이고 전기나 가스의 밸브를 차단하거든요. 그걸 막는 것도 개폐장치 그 조작 방해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취지로 외워주시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제가 기출문제풀이 과정이나 핵심 요약 강의에서 해드리는데 오늘은 요 정도 앞대가리 두 문자만 제가 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라고 했죠? 개백, 멧돼지 100벌금, 피백, 관백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 이걸 우리가 소방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소방활동을 방해한다.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거 방해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를 들면 화재지점이나 구조구급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걸 만약에 방해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년, 5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니까 이거보다 더 무거운 벌칙은 없어요. 소방기본법에서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소방기본법에 벌칙 문제가 나온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거 위주로 보시고 좀 더 깊이 공부하실 때 이제 과태료 조항까지 보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패스를 하고요.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은 뭐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설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시면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 다 적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장 지역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인데 뭐 없어요. 여기는 일단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맞아요.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도 있거든요. 여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그보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밀집 있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 위험해요. 그리고 산업단지. 자, 산업단지 친구, 물류단지. 그리고 그 소방시설, 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정한 지역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있었죠. 근데 이거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아니 물론 지정을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외우는 내용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밀집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지정 설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건 아니지만 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운 답에는 없다 해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 있죠. 거기에 없는 것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저한테 이제 맡겨진 문제죠. 관리업자 등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날 날부터 10일 이내. 자, 주인공은 관리업자예요. 관리업자는 10일 이내 누구한테? 그렇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1번은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보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소방에서 보관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2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에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를 작성한다? 아니에요. 이 점검 인력을 배치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관계인이 하는 경우는 뭐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작동점검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또 종합점검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저렇게 점검 인력을 배치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관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누구다? 관리업자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야 하죠. 저 정도의 일은 관리업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만약에 이게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인은 노는 게 아니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10일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 점검 기록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띠둘러져 있는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항상 게시는 얼만큼 하냐면은 30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점검 기록표를 붙인 다음에 적어도 30일 이상은 게시해라. 저희 동네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거 붙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석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30일 이상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점검 결과 이상 없대요. 되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되게 오래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다? 30일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3번 체크해 주시면 뭐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맡겨진 문제는요. 7번입니다. 7번. 문제 좋네요. 그죠?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요. 이제 딱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은 1450제곱미터. 뭐 딱히 없네요. 내화 구조가 있고 스프링쿨러 있나 봤더니 그런 것도 없고요. 자, 우리 종합점검 대상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링쿨러 설비가 있느냐? 없어요. 물분무등 소화 설비 없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얘는 뭐죠?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맞습니다. 왜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정의가 뭡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은 있잖아요. 근데 종합점검 대상은 아니고 뭐죠? 작동점검 대상이네요.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2급이냐 1급이냐 이렇게 딱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배관삼총사라고 하죠.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물분무등 소화 설비 중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매년 3월 말까지 작동 점검을 해라 그랬는데 이게 사용 승인일이 3월 15일이니까 매년 언제죠? 그렇습니다. 매년 3월 말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년 3월 말. 뭐라고 합니까?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용 승인일이 있는 달의 말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매년 3월 말까지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작동점검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의아심이 드는 게 작동점검인지 종합점검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종합점검 대상이 되는 조건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 아니죠? 2,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은 1,000제곱미터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맡겨진 문제 우리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자, 9번에 보시면 대수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3. 제가 대수선 3입니다. 3 뭐죠? 3자 들어가는 거 다 찾으시면 돼요. 3개 이상이든지 3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끝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 뭐 이런 거죠. 오, 되게 쉽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맡겨진 문제 또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자, 새로 짓는 거예요.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자의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개축이라고 하고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서 멸실됐죠. 그런 걸 다시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축이라고 합니다. 뭐 그 의미는 아니겠지만서도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개축, 재축 해가지고 몇 번입니까? 예, 답은 가볍게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연물 구비 조건. 자, 가연물 구비 조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좀 가볍게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공간이 좀 작아서 요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연물 구비 조건 중에서 클수록 좋은 거. 자, 클수록 좋은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산소 친화도. 산소 친화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말로 화학적 활성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화학적 활성도 이런 것들은 크면 좋다. 그 무슨 얘기죠? 산소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잘하면 그만큼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란 얘기죠. 자, 두 번째, 표면적입니다.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그렇죠. 에너지가 받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예,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낮을수록 좋은 게 뭐냐? 자, 이거 외우셔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열전도율이에요, 열전도율. 열전도율이라고 하는 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열의 축적이 잘 되거든요. 열의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열의 축적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가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뭐를 결정합니까? 이게 이제 불이 붙는 온도, 발화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도 작을수록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제가 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나 핵심 요약 과정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정도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그냥 풀 수 있는 대로 푸시면 아마 답은 나올 거예요.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가연물 구비 조건으로 옳은 거 골라라.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방금 전에 했죠? 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소하고 결합할 때 발연량, 뭐 이거 관련 없는, 발열량을 잘못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열량은 열이 발생하는 양이고 발연량은 연기가 발생하는 양인데 발열량이 됐건 발연량이 됐건 간에 작으면 무조건 안 돼요. 뭔가 좀 활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작다라는 말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 발열량이든 발연량이든 다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니은은 틀렸습니다. 열전도 또는 열전도율이라고 했죠. 작아야 된다는 거 맞고요. 산소 친화력 강해야 된다는 얘기는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비표면적은 표면적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표면적 자체가 원래 비교 표면적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표면적이 커야 된다. 맞잖아요. 그러면 자, 맞는 거 기억도 맞고요.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맞고 미음도 맞고 뭐죠? 니은 빼고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군요. 그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정리해드린 거와 약간의 상식만 여러분들이 곁들이신다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가 나오네요. 연소의 3요소를 분리하여 소화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연소의 3요소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연소의 3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소의 3요소. 가, 산, 점이 있다 그랬죠? 한번 찾아볼게요. 가가 뭐예요? 가연물. 가연물을 없애는 방법이죠. 가연물, 탈만한 물질을 차단하는 거 있죠? 이거예요. 가스밸브를 폐쇄한다 그러면 뭐죠? 불에 탈만한 물질을 없애는 거잖아요. 가연물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산은 뭘까요? 산.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거죠. 산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로 하는 거, 이것도 질식소화니까. 질식이니까 뭐 산소를 이렇게 줄이는 거 맞겠죠? 산소를 줄여주는 거.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껐다. 이거는 이제 제거소화입니다. 이거는 제거소화인데, 제거소화라고 하는 얘기는 가연물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연물을 날려버리는 방식. 이거죠? 훅 하고 불면, 이 훅 부는 순간에 요 파라핀 유증기가 싹 사라지면서 불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없애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점화원은 뭘까요? 점화원을 없애는 방법,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소화인데 뭐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소의 3요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아닌 건 뭐냐? 이거죠. 한론 소화약제 주소화 방식은 이게 연소의 4요소입니다. 4요소. 4요소가 바로 연쇄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찾는 거냐면 연소의 3요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4요소니까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걸 찾아라 그러는 건데 이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게 바로 우리가 부촉매 소화 또는 억제 소화라고 부르거든요. 부촉매 또는 억제 소화라고 하는데 이 부촉매 또는 억제 소화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한론 소화약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1번 산소를 차단했어요. 질식소화, 연소의 3요소.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껐어요. 제거소화, 가연물을 없앴죠. 연소의 3요소. 가스밸브를 차단하면 가스를 막았죠. 가연물을 없앴으니까 연소의 3요소.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다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를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할론 소화약제는 부촉매 소화효과를 이용해요. 화학적 반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방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3요소가 아니라 쟤는 4요소에 해당되는 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요것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맨날 어려운 것만 푸는 게 아니라 좀 쉬운 것도 할게요. 자, 쉬운 것도 하겠습니다. 자, 좀 쉬운 걸로 나오는 게 뭐냐? 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주방에서 프라이팬으로 요리하다가 불이 붙어 프라이팬 뚜껑을 재빨리 덮었더니, 자, 덮는 건 무조건 질식이에요. 덮는 건 무조건 질식입니다. 덮어서 끈 건 무조건 질식이고요. 캠프파이어 후 불 속에 넣었던 목재를 꺼냈다는 얘기는 불에 타고 있는 가연물을 꺼낸 거잖아요. 가연물 제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제거 소화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14번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15번도 제가 풀어드리게 되어 있네요. 자, 용접 용단 시 비산불티 특성에 관한 걸로 옳은 것만 짝지어져라 그랬습니다. 용접 작업 시 수천 개의 비산된 불티가 발생한다. 뭐 세보진 않았지만 수천 개, 되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니은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 등에 상관없이 아니죠. 바람이 불면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심하면 막 몇십 미터 이상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디귿. 비산불티는 약 1600도 이상의 고온체.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세요.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1600도 이상 맞아요. 자, 리을. 비산불티는 짧게는 수분 사이, 길게는 수시간 이후에도 화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니터링은 3시간 이상 하게끔 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3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옳은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답은 몇 번이죠?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여기도. 자, 그래서 교재에 충실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제가 풀어드리기로 하는 문제는 18번입니다. 자, 액화 석유가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석유입니다. 석유 뭐가 들어있어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3개짜리 3글자 프로판. C4는요 4개짜리지만 이름은 부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 맞습니다. 그러면 프로판은 공기보다는 한 1.5배, 부탄은 2배 무거우니까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비중은 1.5에서 2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요게 말하는 건 이제 공기보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공기가 1이거든요. 무겁다. 그러므로 어떻다? 낮은 곳에 체류한다는 얘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폭발 배분이 5에서 15다. 이거 좀 외우세요. 간단한 숫자죠? 이렇게 하세요. 소수점 나오는 건 액화 석유가스고 정수로 떨어지는 건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이렇게 딱 정수로 나오는 건 메탄이고요. 2.1, 1.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프로판이나 부탄입니다.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숫자로 장난은 잘 안 치니까요. 그래서 3번도 옳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4번은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동의하진 않는데 아마 잠시만요.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른 문제로 좀 헷갈렸는데 옳지 않은 거 이거 메탄이죠. 메탄이니까 메탄은 뭐죠? 이게 LNG니까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탄, LNG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 옳은 얘기였습니다. 4번 주로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 자동차 연료용 여러분 택시 얘기하는 거 택시 가스로 가잖아요. 그 가스가 바로 LPG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맞구나라고 하는 거 4번도 옳은 얘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까지 이유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18번까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좋아요.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려야 되는 문제는요. 19번 그냥 넘어가시고 21번 가겠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21번.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네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가 잠깐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딱 내가 이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생각이 딱 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다는 아닌데 완벽하게는 아닌데 대충이라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 정도 문제는 그냥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바로 풀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건 어디까지나 정설은 아니고 그냥 저의 방법이에요. 보겠습니다. 교수,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아닌 수련시설 근데 수련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수죠. 해볼게요. 교수 그럼 얼마인데요? 교수 2000. 요거는 이제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교수 2000.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문집종은 문화, 집회, 종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얘네 친구 중에 판매 운수가 있어요. 판매 운수. 판매는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고 운수는 터미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운수 시설은 얼마입니까? 요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아주 비장의 암기 방법 있죠? 위장의 복근. 위, 장, 의, 복, 근. 이 뭐야? 이상해. 엽기적이야. 위장의 복근이 뭐야? 위락시설, 장례시설, 의료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이거죠? 위장의 복근. 얼마죠? 6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6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노유자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인데, 노유자시설이 이제 노유자 생활시설 제외거든요. 그냥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생활자가 붙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탐섭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유자 생활시설은 이제 4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숫자는 이게 달 것 같아요. 요거. 그게 어떻게 외웁니까? 첫 번째, 교수 2000, 문집, 종운, 판매 운수 해가지고 1000, 위장의 복근 600, 노유자 시설 400. 요렇게 하면 아마 숫자로 내는 거는 아마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여기 지금 특화되는 내용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교수 얼마입니까? 교수 2000이죠. 1500이란 말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다. 이거는 1번 맞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은요. 우리 좀 외우진 않았어요. 문집, 종은, 판매, 운수까지 외웠는데 업무시설도 사실은 1000제곱미터 안에 들어가요. 판매는 외웠지만 이 1000제곱미터 이상, 업무도 1000제곱미터 이상.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차피 답이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복근, 위장의 복근, 근은 얼마입니까? 600제곱미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 저거 업무시설 찜찜한데? 그럼 업무시설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렇게 외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21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책임지는 거 23번 문제입니다. 근데 23번은 여기 답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해설을 들으세요. 자, 지하 1층, 지상 7층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11층 이하입니다. 11층 이하가 10층 이하죠. 헷갈리네요. 10층 이하, 11층 이하. 근데 그냥 어쨌든 간에 11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층 이상, 10층 이하. 그렇게 할게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10층이 안 된다. 10층 이하다. 10층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얘기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판매시설 아니란 얘기예요. 판매시설이나 판매시설을 갖고 있는 복합건축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뭐죠? 스프링클러잖아요. 스프링클러 얼마입니까? 1.6이에요. 자, 스프링클러의 한 개에, 헤드 한 개에 나오는 저수용량은 1.6세제곱미터. 따로 긴 설명은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 본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쭉 알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파이널 문제 풀 정도 되셨으면 그 과정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르시면 외우시면 돼요. 옥내소화전 2.6, 옥외소화전 7, 스프링클러 1.6.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1.6인데 20개냐 30개냐? 10층도 안 되고 판매시설도 아니잖아요. 30개가 아니라 20개입니다. 20개. 이게 맞아요. 3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30개짜리는 뭐냐? 특수가연물이나 무대부. 특수가연물이거나 무대부, 판매시설이나 판매시설을 갖고 있는 복합건축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1층 이상인 건물 중에 아파트 제외. 이런 것들이 30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니 뭐 지하 역사라든가 지하 상가. 그런 거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로서 10층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20개입니다. 그래서 20개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맞다. 근데 아마 답에는 저기 2번으로 잘못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의 미심쩍으시면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마 제 얘기가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넘어가겠습니다. 2과목으로 가셔서,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26번. 자, 26번을 딱 봤더니 피난 안내도, 피난 계획을 세울 때 맞지 않는 거, 뭐 안내도는 참고하시고 피난 계획에 관한 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피난 동선은 양쪽 계단을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대피하도록 계획한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따로 안 보더라도 일단은 이걸 분산해가지고 대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페일세이프의 원칙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페일세이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그렇죠. 이게 피난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방향, 이게 만약에 틀리려면 뭐 한 방향 그럼 틀려요.
나눠서 가는 게 분산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양방향에 의미하는 건 뭐다? 분산 대피하는 게 좋다. 분산이 좋다. 이런 얘기죠. 계단이 연기로 가득해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완강제를 이용한다. 좋은 얘기죠. 피난 유도선이나 유도 등을 따라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좋은 말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 타면 죽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타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엘리베이터 타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유혹은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보시면 27번. 제가 27번 맞죠? 푸는 거 봐야 돼서.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50제곱미터짜리 찾아라 이거거든요. 50제곱미터는 보통 어떤 애들이죠? 모여있는 곳이에요. 관람장, 집회장, 문화재, 장례식장, 공연장.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문화시설, 장례식장, 문화재, 장례식장이에요. 뭐는 아니죠? 근린생활선은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 단위로 한다. 그래서 27번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장, 문화재, 장례식장, 공연장, 관람장. 이 정도 외우셔도 되죠. 그죠?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 이거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쭉 봤더니 전류전압 측정을 해가지고 회로전압을 측정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감지기의 전격전압이 24V예요. 24V인데 자, 뭐가 문제냐? 이 문제를 딱 봤더니 그냥 20.32가 나왔네요. 읽어볼게요. 수신기의 전원 스위치가 오프 상태이므로 온 위치로 한다. 감지기가 동작이 안 된 거군요. 그럼 이거네요. 아니, 감지기가 왜 동작이 안 됐지? 근데 딱 봤더니 전압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죠? 단선이 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감지기가 문제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감지기 전압 측정 결과 20.32V이므로 뭐가 문제죠? 감지기 이상 없다. 그리고 이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다? 이 감지기가 불량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건 보세요. 20.32V로 회로가 단선됐다? 그건 아니죠. 회로 단선이 아니라니까요. 전기는 지금 흐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전격전압 80%. 단선이 아니기 때문에 도통시험에 적색등이 될 수가 없죠. 전류는 흐르고 있다니까요. 전류 흐르는데 왜 안 되지? 감지기 불량입니다. 그래서 요건 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V에서 80%, 20.3이면은 이게 80% 이상이 돼요. 80%가 대략 한 19.몇 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어때요? 정상. 그럼 뭐가 문제? 왜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감지기가 먹통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만약에 저게 단선이 됐으면 전압계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2차 측의 가압수. 자, 배관에 물이 차 있는 거는 습식이다. 맞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유수검지 장치 등. 자, 유수검지 장치 등을 기동하기 위한 화재 감지기가 필요한 방식이야. 자, 화재 감지기가 필요한 거 외우시면 됩니다. 뭐죠?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이 있다. 맞습니다. 유수검지 장치의 전자밸브, 솔레노이드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거 맞아요. 이게 보통은 감지기가 있는 애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전자밸브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거든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감지기 방식을 사용하는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과 그 다음에 가스개소화 설비가 있죠. 예, 그러니까 디귿도 옳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리얼, 시험 밸브는 습식 방식에만 설치된다. 습식 되고요. 건식도 돼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시험 밸브, 말단 시험 밸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틀렸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틀린 것만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건식도 가능한 거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풀어야 되는 거 이제 31번이네요. 31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갈게요. 31번. 자, 습식 스프링클러 작동 순서를 물어봤네요. 이거 쉬운데요.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습식 스프링클러의 작동 원리는 화재가 나면 헤드가 개방이 돼요. 헤드가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있던 물이 빠져나가니까 2차 측 배관의 수압이 낮아지겠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수압이 낮으면 클래퍼가 개방이 됩니다. 그럼 클래퍼 개방이 2번이겠네요. 클래퍼 개방이 되면서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요. 압력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이렌이 작동한다. 이 방식이거든요. 뭐야? 그냥 순서대로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거 잘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제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은요, 바로 옆에 있네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예비전원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자, 예비전원 시험입니다. 예비전원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점검해야 된다. 뭐, 옳은 얘기죠. 자, 전압계의 전압이 낮은 경우 주경종이 울려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전압계의 전압이 낮다고 해서 주경종이 울려. 주경종이 안 울리겠죠. 전압이 낮으면.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상용전원이 사고등으로 정전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상호 전환이 된다고 하죠.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램프 방식의 경우 녹색등이면 녹색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해라. 녹색이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일단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풀어드려야 되니까 34번이네요. 34번. 저 이런 문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밑에 거 자체 점검 다 한 번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조금 잘리네요. 그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땡땡 아파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상 30층짜리네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 그리고 뭐가 설치되어 있나 볼게요.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자탐 설비 다 있네요. 제한 설비까지. 사용 승인을 확인하시고요. 자, 점검 대상은요. 물분무등 소화 설비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거 아니고 이거 잘했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찾는 거죠? 잘못된 거 찾는 건데 1번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점검 대상이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종합 점검 대상이잖아요. 자, 종합 점검은 누가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할 겁니까? 했더니 자, 그리고 나서 내용에 뭐라고 자체 점검 계획이죠?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랬는데 여기 대행업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대행은 뭐가 가능한 거예요?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행은요. 특급이나 1급이죠. 1급은 이게 뭐합니까? 대행은 못해요. 특히 아파트는 대행 못합니다. 그래서 1급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어때요? 연면적이 더군다나 15,000제곱미터 넘어갔어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넘어간 데다가 더군다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행이 안 돼요. 대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 자체가 안 되죠. 15,000제곱미터도 넘어갔고요. 1급 중에 더군다나 아파트는 그 대행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행이 안 되는데 대행업자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이 사람이 해야 돼 무조건. 이거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거 잠깐 좀 이거 올려야 되겠네. 이게 좀 잘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작동 점검은 그럼 언제까지냐? 그 날짜로 바로 적을게요. 작동 점검은 자, 사용 승인일이 2017년 3월 14일까지잖아요. 그럼 작동 점검 뭐부터 받아야 돼요? 종합 점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합 점검이 언제? 종합입니다. 종합 점검 언제까지 받습니까? 종합 점검은 2018년 3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동점검 플러스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니까 언제까지죠? 9월 말까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작동점검 언제까지입니까? 9월 25일? 9월 25일? 그럼 뭐 나쁘지 않아요. 9월 말까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죠? 작동점검, 종합점검은 3월 말까지, 3월 17일?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종합점검을 먼저 3월 말까지 받고 그 다음에 작동점검을 9월 말까지인데 3월 17일, 9월 25일이면 말일 전에 들어가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날짜 어긴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2번 대행업자만 못 오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저기 안전관리자분이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안전관리자인데 누구세요? 소방시설관리사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따지는 거 있죠?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재밌잖아요. 이게 실무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느끼시느냐. 1급이니까 더군다나 모든 조건 넘어갔으니까 대행이 안 된다. 스프링클러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점검 대상이 들어간다. 물분무등 소화설비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따져주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 항목 중에 배선 항목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배선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조작 스위치 내용 아니고요. 수신기, 음향기구, 음량, 음색 구별 아니고요. 뭡니까? 그렇죠. 보니까, 예비 전원, 성능 적정 어쩌고 나오죠? 아니고 이건 상호 전원. 그러니까 예비 전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는 배선 항목이니까 이거죠. 도통시험 해가지고 정상 여부. 도통시험 했는데 만약에 정상이 아니면 이게 단선된 거잖아요. 단선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배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점검 항목 중에 배선에 해당되는 거는 배선은 이거 찾으시면 돼요. 도통시험.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스프링클러 점검 항목 중에 펌프 작동 항목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펌프 작동에 관한 거죠. 자,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 등 및 음향 경보 장치 정상 작동 여부인데 이거는 펌프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뭐죠? 그렇죠. 이거는 그 작동 여부, 작동 표시 등이나 이런 수신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펌프 작동 항목이죠. 이거네요. 유수검지 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작동에 따른 펌프의 기동 확인이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펌프 작동 항목이면 펌프 기동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수동 전환 스위치 정상 작동이고 음향 장치 작동 가능이니까 직접적인 펌프 작동 항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풀어야 되는 명예 몇 번입니까? 쭉 보시면은 39번이네요. 39번 보겠습니다. 39번은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그렇죠. 두 개예요. 딱 보면 자, 이렇게 할게요. 올라가는 거 위에다 설치하는 건 두 개예요. 피난구 유도등하고요. 거실 통로 유도등. 위라고 하는 건 얼마죠? 1.5m 이상이 되는 거고요. 이하는 두 개예요. 자, 1m 이하가 되는 거죠. 뭐죠?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계단 통로 유도등입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피난구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1.5m 이상이니까 찾아볼게요. 피난구 유도등 1.5m 이상 맞습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 얼마예요? 거실 통로 유도등 천장에 다는 거니까 이게 틀렸어요. 1.5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복도나 계단은 맞습니다. 1m 이하 맞으니까 답은 3번. 요거 뭐 단순 암기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41번 보시면은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감시 제어반이다. A 감지기만 작동시켰어요. 감지기 A하고 B가 있는데 A 하나만 작동하면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점등. 그 다음에 사이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호를 알리는 거 있죠? 경보라고 할게요. 경보. 점등이나 경보 이런 거 떠야 되거든요. 점등이나 경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뭐죠? 첫 번째. 자, 이 중에서 뭐 찾는 겁니까? 저희는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자, 주펌프, 충압펌프 기동하려면 A and B. 주경종이 울리고 있다. 경종은 뭐죠? 경종은 주경종이 아니라, 자, 뭐죠? 주경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 화재 표시등이 점등되는 게 맞죠? 그래서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표시등이 이제 점등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A 감지기만 울렸을 때 그게 일단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주경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작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작동신 밸브가 개방되는 거 있죠? 자, 이것도 언제입니까? 이것도 이제 A and B 전부 다 작동했을 때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화재 표시등이 점등되는 거, 요게 일단은 A 감지기만 작동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표시등을 그냥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표시등만 점등이 돼요. 점등. 요게 이제 그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인데,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스위치,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압력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자, 기억을 통해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펌프 기동점과 정지점을 조정한다. 옥내 소화전.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니까 옥내 소화전 맞죠? 알람 밸브의 2차 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가 개방되면 설정된 지연 시간 후에 니은이 작동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2차 측 압력에서 클래퍼 개방되고 하면 습식 스프링클러의 원리 맞습니다. 클래퍼 개방에 의해서. 자, 기억의 레인지 값이라는 건 이게 뭐죠? 정지점이에요. 정지점. 레인지 값은 정지점인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동점을 정한다. 아니죠. 기동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정지점을 레인지 값이라고 하는데, 이 정지점에서 디프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동점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이 작동되면 나오네요. 화재 표시등 점등 소화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한다.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그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압력 스위치니까 화재 표시등하고 소화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는 것까지 뭐 해당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뒷부분은 거의, 그러네요. 제가 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가 일단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회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표시된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개 중에는 뭐 단순하게 좀 암기만 해도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딱 펼쳐보시고,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던 거는 그거 정리하실 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암기하시면서 요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맞춰가지고 풀어보는 게 일단 중요하세요. 그래서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이게 틀린 것도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하시다가 좀 혼란스럽게 있는 게 있으면 교재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재를 바탕으로 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 거니까 거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